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부겸 김부겸 관련주 좀 한번 볼게요. 자, 보는 이유는 김부겸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럽니다. 왜 움직일까? 뭐 지방선거도 다 끝나고 왜 움직일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김부겸 관련주가 왜 움직이나?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자, 제가 국영 GNM을 매매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을 왜 했을까요? 처음에 제가 물론 차트 움직임이 좋아서 이런 것도 있고 끼 있는 종목이라서.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어서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국영 GNM을 매매를 했을 때 차트 움직임이 좋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끼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재료는 뭐냐면 김부겸 관련주, 김부겸 김두관, 손학규 여러 가지로 엮였어요. 이거는 얘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각 받았던 건 김부겸이죠. 그리고 얘가 신재생 에너지도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로도 오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끼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차트 움직임 좋아가지고 얘는 김부겸이 어디 나오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재료상으로는 태양광 에너지가 받으려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에는 철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철도로 올라갔다. 근데 다른 철도주 지금 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철도주는 더 갈 겁니다. 철도주는 더 감. 올해든 내년이든. 남북경협주는 쉬었다 감. 가는데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국영 GNM이 왜 안 내려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오르지? 철도주로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뭔가 이슈를 받고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소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김부겸 관련주가 일단 왜 올라가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에 개최한다. 언제냐? 8월 25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정이 있으니까 전당대회 이때 민주당 대표가 그러니까 지도부를 선출이 되면 이 민주당의 권한이 민주당 안에서의 이제 권한이 생깁니다. 대표가. 그래서 지금 대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하게 앞으로 민주당을 앞으로 이끌 차세대 주자는 누구였냐? 안희정이었잖아. 안희정? 지금은 안희정? 죄송. 아무튼 이제 나가리 됐잖아. 나가리 밑으로 나가리. 안희정 주는 시간 주면 다시 올라갑니다. 못 기다려가지고 이제 세력이 자고 있는데 못 기다려서 손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안희정 관련주 다시 올라갑니다. 언젠간.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도 물림. 자,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세력도 물린 거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안희정 관련주 나중에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 차세대 주자가 지금 나가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민주당에서 좀 괜찮게 평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김부겸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대표로 나올 수가 있겠고, 뭐 진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 개미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건 차트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차트의 움직임. 차트의 움직임이 괜찮다, 좋다. 그렇게 봤을 때 8월 25일 전에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부겸 관련주가 뭐뭐 있냐. 라이트론. 제가 라이트론은 요거는 이제 갈 것 같다. 제가 언제 그랬죠? 오늘인가 어젠가. 갈 것 같다 말씀드렸고. 평화산업. 얘도 이제 차트만 보면서 김부겸, 이 두 개는 김부겸 관련주인지 모르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 차트만 보면서. 근데 얘도 뭔가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때 이제 제가 6월 어젠가 오늘인가 이거 어제였던 것 같아. 라이트론이 오늘 안 움직였죠? 어제 이거 급등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 그러니까 두 개 다 라이트론은 관종에 넣어놓고 평화산업은 제 매매는 아니지만 얘는 안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있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재료를 보니까 김부겸 관련주로 엮일 수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세중도 말씀드렸듯이 얘도 뭔가 1차적인 수익은 기대 수익은 마감됐고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거 다 올랐을 때 제가 그 차트 분석만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THN 얘는 김부겸 대표주. 국영GNM 김부겸 대표주. 두올산업 대표주인가 얘는? 뭐 관련주고 아제텍 이 정도 볼게요. 이 정도로 봤을 때 어떤 놈들이 추세가 좋은가? 라이트론은 수소 관련주이면서 김부겸 관련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지만 뭐 수소차에 조금 더 수소차 이슈로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이제 국영GNM도 이제 뭐 보면은 결국에는 철도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금 또 이제 김부겸 관련주로 부각받으니까 또 다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엮인 게 참 좋다. 여러 가지 엮인 놈들이 참 좋다. 그리고 제가 LED 디스플레이 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매출이 뭐 이렇게 막 좀 몰빵된 거보다 여기저기 분산된 게 좋다. 어차피 세력주는 세력 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엮이는 게 최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보면 다 보면은 수급주기보단 다 세력주입니다. 왜냐면 다 시총이 낮아요. 시총이 낮다. 세력이 작업하기 좋다. 뭐 물론 고려아이언 이런 것도 김부겸 관련주로 뭐 엮였나? 뭐 아무튼 뭐 검색해보니까 있긴 한데 무겁다. 세력이 작업하기엔 쉽지 않다는 거죠. 얘는 수급주로만 보세요. 고려아이언은 그냥 수급주로 보는 게 맞다. 수급 동향 살피고 아이언 가격 중요. 현재 그러니까 외인 기간 수급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사실상 방탄 관련주도 방탄이 넷마블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대장이지만 결국에는 무거우니까 방탄 관련주로 이슈를 받아도 다른 놈이 대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뭐 이슈를 받아봤자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자, 그러면은 라이트론 평화선 라이트론이 수소차 이슈가 뭘 올랐는데 뭐 김부경 관련주로도 약간씩 이게 탄력을 조금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라이트론을 차트를 보면 개인 세력이 물량을 받아서 개인 세력이 끌어올려 놓고 이제 개인 세력 끌어올려 놓고 그다음에 기관이 거기에서 기관이 그 사모펀드 동호회 같은 데서 단타를 쳤고요. 단타를 친 이유는 뭐 차트 보고 들어가겠죠. 뭐 이런 삼각수렴 같은 거 보고 여기서는 이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데 여기서 올랐죠. 올랐을 때 오르면은 수렴 받고 쫙 오르면 팍 튀어 오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물량을 외인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동향 살펴보면 어저께 라이트론은 외인이 물량을 좀 받았네요. 8년 얘는 월봉상으로 만약에 이런데 위쪽에서 마감하고 주봉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주봉상으로 일단 주봉상으로는 내일만 여기 위에서 지켜주면 되고 일단 주봉상으로 여기 위로 마감을 해주는 게 좀 베스트하죠. 만약에 내일 좀 올라서 만약에 뭐 여기 위로 마감했다 주봉이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그러면은 뭐 물려도 크게 지장이 없죠. 월봉으로 마감 주면은 더 좋은 거고요. 일단 오늘은 어떤 이렇게 십자가 뜨면서 이런 십자는 뭔가 그냥 딱 말 그대로 누군가 나가고 누군가는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추세를 조금 더 보긴 봐야 돼요 얘는. 근데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신고가를 돌파했으니까 보통 신고가를 돌파하고 추세를 좀 더 봐야겠지만 더 오르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보면은 또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니까 라이트론 나쁘지 않다. 매수 시기는 저는 아직은 매매하기는 조금 힘들다고는 봐요. 일단은 이게 뭐 위쪽으로 오르고 나서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아이리버 같이 그런 식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추세를 보는 것이 좋겠다. 평화산업 얘는 제가 그 장마감 분석하면서 뭔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실제로 한번 눌러줬는데 거래량 없이 눌러줬는데 꼬리를 갑자기 다른 모습 요런데 갭을 채우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강하게 한번 구름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좀 뭐 만약에 오늘이 조금 오늘 타점 괜찮았네요. 얘는 얘도 그냥 소량 다음을 하네요. 얘도 개인 주도 세력이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얘는 뭔가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이런 데에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데서 타점을 잡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내일 만약에 조금 떨어져 준다고 한다면은 한 1% 정도 담을만 할 것 같아요. 세력주는 저는 많이 안 담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주는 굉장히 많이 뺄 수 있기 때문에, 빼면은 뭐 30%, 뭐 40%, 50% 이렇게 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종목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특히 이런 고점 매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보이는 거는 물론 제가 뭐 한 5%, 10%도 담는데, 이런 뭔가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만 들면 한 1% 정도만 전 도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담고 나서 수익을 주면은 빠져나오고, 굉장히 크게 물린다 이러면은 그 엄청 아래에서 추매를 하는 전략으로 저는 보통 매매를 진행을 하거든요. 세력주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세요. 눌림 줄 때는 또 겁나 크게 주니까. 그리고 어차피 비중을 적게 담아도 이런 그 크게 먹으면 또 그 메리트가 있어요. 또 세력주가. 그 때문에 비중은 적게, 분할 매수는 철저히,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개인 주도 세력이 확실하게 매질 많이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개미가 산다기보다는 개 세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세중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런 매집봉을 봤을 때 1차적인 기대 수익은 다 나왔다. 그쵸? 매집봉 위로 다 나왔고, 2차적으로 가면은 더 가는 건데, 월봉상으로 굉장히 요런 구간 돌파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월봉으로 2016년에 보면은 요런 데를 돌파를 해주고 나서 골파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골파기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삼각수렴이 어느정도 수렴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뭔가 이런 세중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서 뭔가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면 확실히 확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일단 1차적인 수익이 나왔고, 이런, 여기 보시면 재작년 2016년에 2016년에 보면은 매집을 하고 그렇게 막 엄청 크게 나간 흔적은 없거든요. 2016년에 크게 나간 흔적이 없어요. 크게 나간 흔적.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부터 매집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진짜로 막 이런 곳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서 매집봉 위로 30%.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상도 갈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실천은 막 일단은 그거는 이제 최대치로 좀 보는 거고, 여기서 매집봉 위로 30%는 나왔고 60%라고 한다면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 그러면은 얘는 어떤 6,000원 구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중 같은 경우는. 세중이 저 이런 식으로 전 대선주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정리해놓으세요. 김부겸 세중이 시가총액이 800억이니까 이런 관련주는 한 1,000억도 간다고 볼 수 있을 때, 실제로 여기서
한 20% 오르면은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6천억 정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거의 시가총액이랑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정도가 갈만하죠. 근데 뭐 보유자는 그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규는 지금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추정을 해보는 거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신규로 매매하자 이런 게 아니고. 뭐 단기적인 근데 추세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좋으니까는 뭔가 조정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잡을 타점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원까지는 갈 것 같고, 많이 가면 6천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THN 김부겸 대장주의 움직임이 좀 보이네요. 대장주의 느낌이 나. 냄새가 나. 김부겸 관련주가 만약에 이슈를 받으면 얘는 더 가겠죠. 훨훨 날아가겠죠.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개미가 아니거든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구름대 아래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6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금도 또 61선 지지받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얘는 시총이 얼마짜리야? 540억. 좋은데? PBR이나 어떤 BPS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얘는 만약에 김부겸 대장주라고 한다면 김부겸 이슈가 잘 받는다면 얘는 더 가겠죠 뭐. 매수 타점 뭐 지금 나쁘지 않네요. 이런 데서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 계속해서 개인 세력이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좀 들고, 얘는 정고점도 뭐 찍든 돌파하든 할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얘도 소량 들어갈 만하네. 1, 2% 정도. 1, 2% 도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손절은 뭐 61선 이탈시 그 정도. 분할 매도 61선 이탈시 분할 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많이는 못 담고 결국에는 얘도 하게 되면 고점 매매니까, 고점 매매인데 이제 먹을 게 좀 있어 보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경GNM 추세는 얘가 뭐 제일 베스트하네. 그쵸? 얘가 지금 시총이 지금 640억이고
얘는 정고점 이제 한번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만약에 내일 좀 내려서 그 확실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좀 내려준다, 좀 조금 내려준다 하면은 바로 매수 타점 구형지에는. 내려줄 경우에 그러면은 한번 전고를 한번 뚫어주는 그림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대를 구름대를 아니 아무튼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들어가면 좀 약간 내일 좀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면은 매수 타점. 그냥 바로 오르면은 좀 그렇고. 오르면 2,500원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종목도 비중 많이 담기 쉽지 않아요. 물리면 좀 고생하니까. 얘도 뭐 기대 수익은 다 나오긴 했는데 좀 더 올라갈, 그러니까 추세가 죽지 않은 걸 보니까 뭔가 올라갈 만한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절선은 매수를 뭐 요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구름대 아래로 빠지면은 종가상 빠지면 그냥 버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고용지는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추세로 오르고 나서 한번 밀어 내리고 다시 한번 오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내일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 이거는 좀 내려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그런데 그다음에 두얼산업. 두얼산업은 얘는 그냥 뭐 세력이 그냥 딱히 그냥 놔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뭐 얘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네요. 언제 가도 언제 상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추세는 좋진 않아요. 이렇게 한번 밀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움직임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또 뺐다가 다시 이렇게 또 빼고 이렇게 하는데 추세 자체가 작년부터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 지금 그래서 지금 뺐기 때문에 추세가 좋다가 한번 뺐기 때문에 지금 타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타점 나쁘지 않아요. 얘는 지금 들어가서 그냥 손절 한 요정도 여기 최저점 있잖아요. 1,800원 거기까지 이제 분할매수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매수 하다가 그냥 뭐 수익 주면은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최저점이랑 그렇게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타점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요산업은 이런 매집봉 여기 매집봉이 조금 약하긴 한데 매집봉이 애매한
매집봉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또 한번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눌러주는 거는 어떤 세력이 그냥 이렇게 쑥 눌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 영향도 있고 지수 핑계로 이렇게 눌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동일산업이 뭐 최저점 손절가만 잡고 그렇게 가면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뭐 어쨌든 얘도 뭐 세력주니까 비중을 많이 담을 수는 없고, 그리고 많이 담을수록 또 안 가요. 세력이 존나 많이 들어왔네 하면서 또 빼요. 골파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또 수익이 또 잘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아즈텍 WB 하락형 매집, 진짜 개 짜증나는 하락형 매집. 이게 진짜 개미 짜증나게 하는 이런 하락형 매집. 얘도 딱히 뭐 나가는 적이 없네요. 얘도 뭐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 뺄지 모르니까인데, 올해 초랑 작년에 보면 여기서 구름대기를 한번 터치해주잖아요. 터치. 이게 개미가 못하거든요, 이런 거. 터치. 그리고 한번 빼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유중인가? 검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 관리 종목 한번 지정됐었네요. 지금 풀린 것 같고. 여기서 누군가 받았냐, 그게 중요하지. 사실상 4월 3일날 안희정주들은 그때 급락했을 때 세력이 다 받아먹었거든요. 줍줍줍줍 했거든요. 나중에 올려야지 하면서. 얘도 마찬가지. 얘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하지. 이런 거는 받아먹었네요. 얘도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기관이 갑자기 왜 냄새 맡고 들어가고. 얘는 금융투자가 갑자기 매집하네요. 금투가 뭔가 갑자기 뭐 저점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 또 알고 있을 가능성이 또 있다, 또 보여지고. 요런 수상한 점이 몇 개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개미가 아닌 놈들이 이렇게 쭉 올려주는 모습 한번 1층 두들겨준 모습 보여줬고, 갑자기 관리 종목 한번 지정해 줬는데 누군가 받아 먹었고, 세력이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구름대를 한번 튀어 올려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기관이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기관이 뜬금없이. 그러면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런 세력주의이긴 한데 기관 믿고 한번 이런 건 담아볼 만하지. 기관 믿고. 기관이 뭔가 이게 냄새 맡으면서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담아볼 만합니다. 소량 정도, 1, 2% 정도 담아볼 만하고, 뭐 매수 지점은 구름대 위가 좋기는 한데 뭔가 이거 좀 뚫어줄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요런데 한번 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뭐 이렇게 올라오고 났을 때 이렇게 조정주였을 때 담아도 되고요.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양봉 보여줬을 때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양봉 보여주고 요렇게 눌러주고 121선까지 눌러줄 때 들어가도 되고. 지금은 타점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좀 애매해요. 근데 이게 뭔가 기간이 이렇게 자꾸 매집하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하다, 그런 낌새가 좀 보이긴 하네요.
주도 세력 자체는 기관은 아니에요. 주도 세력이 개인으로 보여지는데 주도 세력이 좀 애매하네. 왜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좀 싸우는 것 같긴 하네요. 계속. 근데 거기에 기관이 좀 또 달라붙었어. 그럼 이제 여기서 기관을 손절을 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세력이, 아니면 끌고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내리든 올리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이제 추세를 봤을 때 그거를 이제 보려면은 장대 한번 싹 한번 나오고 조정 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튼 얘는 뭐 언제 올라가도 좀 이상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다면 김부겸 관련주 중에 점수를 제가 준다면 얘는 고점 매매니까 좀 힘들고, 얘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타점이 평화산업, 타점이 얘는 그냥 소량 담을만 하겠다. 소량 1% 정도 담을만 하고, 세중 세중도 접기가 애매해가지고 얘는 조정 안 주면 안 주고 그냥 가면은 얘는 뭐 그냥 보는 걸로, 추세만 보는 걸로. 우리가 뭐 김무관 관련주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THN 얘도 한 1% 정도 도전할 만하고, 그냥 고점 매매는 뭐 수익을 보든 안 보든 그냥 도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절하면서. 두올산업은 고점 매매는 아닌데 이런 그 최저점은 지켜줄 필요성은 있다. 근데 최저점이랑 단가가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담아볼 만하다. 얘는 그래도 뭐 지금 구간에서 고점 매매보다 조금 더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보면 두올산업 같은 경우는 20월선을 또 돌파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수상합니다. 얘는. 저는 20월선 돌파한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두올산업이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 조금 더 담을 만은 하다. 그지만 이제 세력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는 힘들고 골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즈텍 같은 경우는, 아즈텍은 올라오면, 지금은 좀 그렇고 올라오고 나서 어떤 추세가 생기면 그때 다시. 그리고 국영GNM은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이렇게 내려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이런 타점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가 그런 타점이 좀 좋아 보이네요. 제일 이상적으로 보여지네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로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어쨌든 김부겸 이슈가 받으면 뭐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잡을 수 있는 점수로 치면은 국영GNM과 뭐 THN 그리고 두얼산업 정도,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네. 비중을 그래도 세 가지 중에 가장 조금 담아볼 만한 거는 두얼산업이고, 왜냐면 최저점이랑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두얼산업은 언제 많이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얘 지금 시총이 200억밖에 안 돼. 200억밖에 안 되고 품절주에
PBR도 그렇게 높진 않아. BPS가 조금 재무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조금 더 담을만 한데 재무가. 재무가 좀 아쉽네요. 뭐 시총 200억짜리 뭘 기대를 하겠냐마는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그래도 저의 점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어떤 보면은 개인 세력과 메인 세력이 좀 싸우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자꾸 선바뀜이 일어나면서 얘는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도요산업은. 지금 뭐 신용도 딱히 없고 신용도 0.51%니까 당연하죠. 뭐 이런 종목에 지금 신용을 담을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점수를 또 괜찮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종가 기준으로 최저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손절을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수익은 좀 주지 않을까 싶네요. 수익은 한번 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한번 또 터치할 가능성도 있고 뭐 운이 좋아서 뭔가 굉장히 강력하게 또 올라가면은 그 이상 갈 수도 있으니까요. 얘는 뭐 최저점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얘는 시도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 보유자 기준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뭐 다 무난한데 들어갈 수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1점 1% 3% 이렇게 이 정도로 가고 싶네요. 저는 그냥 한번 뭐 매매를 하든 안 하든 한번 그 추세를 한번 보서 어떻게 가나 한번 보는 것도 다 공부니까요.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품절주의 느낌이 좀 있어서 많이 담으면 또 안 가요. 안 가. 어차피 세력주는 세력맘이라 이거 딱 개미도 많이 털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래. 개미 털기 많이 하고 나서 튀어 올라와줘야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경 관련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켜봅시다.